자, 32쪽 단가육장. 자, 연시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평시조, 그 다음에 사설시조 2학기 과정에 반드시 나옵니다. 사설시조는 연계 문제로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연시조는 주로 양반 사대부가 지었겠죠. 양반 사대부들의 주제는 유교적 관념적 주제가 많아.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1장 장부의 하울사업. 자, 줄쳐. 사나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하울사업, 할 일. 장부가 할 일이 뭐냐? 효제 충신. 동그라미 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유교적 가치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삼강오륜이야. 주제가 대부분 삼강오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효제 충신이면 다야. 자, 1번 초장에서 모르는가 의문형은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야, 사내 대장부가 태어났으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몰라? 질문이야. 근데 두 번째 장에서 효제 충신 말고 또 있을까? 질문은 아니고 뭐야? 서리법이야. 효제 충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리법 뭔지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어즈버 인도 사람의 도리 중에서 해야 할 일은 다만인가 하노라.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이건 뭐야? 효제 충신. 효제 충신을 해야 한다가 1장의 주제입니다. 장부의 도리 뭐다? 장부의 도리 효제 충신. 중심네요. 그 다음 2장 보세요. 남산 동그라미 치세요. 남산 어디 있죠? 서울에 있죠. 서울을 옛날에 뭐라고 했죠? 한양에 뭐가 있죠? 경복궁에 누가 살죠? 임금. 그래서 남산 옆에 적어. 북걸, 남산, 북걸, 장안, 삼각산, 한강. 다 적어 빨리. 자, 이거 나오면 전부 다 임금과 관련된 것들이야. 임금과 관련된 것들을 떠올리는 건 임금이 내 옆에 없고 임금을 멀리 떠나온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은 광해군 때 임목대비 폐위 사건에 반대했다가 광해군이 다 어떻게 했니? 전부 다 처형시키고 유배시키고 귀양 보냈어. 그래서 귀양지에서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 사나이 대장부 해야 할 효제 충신이니까 임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어떻게 해? 끝까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야. 유배지에서 할 일,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다. 여전히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임금이 나를 불러주겠지. 이런 마음 플러스 임금에 대한 그리운 마음, 요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남산을 보면서 그 많던 솔이 다 어디로 갔는가? 솔 동그라미, 소나무, 대나무 다 뭐라 그랬니? 임금에게 충성하는 충신을 나타내는 습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군자, 친구, 소나무. 사군자, 대나무, 매화, 난초, 국화 나오면 다 지조절개. 충신. 자, 나는 큰 난이 있었어. 한양에 큰 난이 뭐야? 임목대비 폐위 사건이야. 자, 임목대비 폐위 사건을 말하면 광해군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있는데 광해군 당시 역사의 기록은 완전한 폐륜화로 그려져 있어요. 반정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현대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광해군이 나올 때 당시 영창대군을 유배 보내고 영창대군이 어머니인 임목대군도 완전히 유배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궁궐 안에 가둬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충신들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는데 광해군은 그들을 다 처형시켰잖아.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 대단히 큰 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 쫓겨난 충신들은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소나무를 베어낸 게 뭐겠니? 도끼인 거야. 도끼가 부근입니다. 부근. 그 부근의 뜻 나왔죠? 작은 도끼, 큰 도끼. 이 큰 도끼에 베인 소나무는 사형당했을 겁니다. 능지처참 당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도끼로 베어낸 소나무들은 이렇게 목숨은 건졌지만 유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부부는 도끼야. 그다지도 날래시고 그 무차비한 날카로운 도끼로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두어라 의로곧 깊으면 의로 임금의 은혜 비가 내리고 이슬을 뿌려줘 촉촉하게. 그러면 그 촉촉하게 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햇빛 뿌려주고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고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 이딴 건 다 임금이야.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촉촉한 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귀양지에 처해 있는 내가 임금의 은혜를 다시 임금의 은총을 다시 얻어서 다시 임금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임금에 대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귀양지에서 노래하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연근지정이라고 했어요. 임금은 나를 내쳤지만 언젠간 나를 다시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다음 세 번째, 창밖에 새우 오고 새우 가랑비. 가랑비는 언제 내릴까요? 봄에 내리겠죠. 그래서 봄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에서는 새우가 계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랑비 오고 뜰가에 제비 나니. 제비 언제 날아? 봄에 날아. 그러니까 제비도 봄에 내리고 봄에 날아다니고 봄이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떨까? 유배지에서 촬영하고 쓸쓸하고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네요. 외로운 처지야. 적객 화자 자신. 유배에 당한 사람을 적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객은 화자가 자신을 일컫는 말이야. 적객의 횡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를 보고 비비 날비자입니다. 날비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를 보고 있으니 제비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적객인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니? 유배지에 고립되어 있어. 화자와 제비의 처지는 동일할까요? 대비될까요? 대비됩니다. 대비야. 근데 3년에도 제비가 나오고 4년에도 제비가 나오는데 제비가 다른 의미로 쓰인 거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제비는 대비되어 있는 화자를 부각시키는 제비이고요. 그래서 제비를 보고 한숨을 쉰다면 사장에 나와 있는 제비는 자, 적객에게 벗이 없어. 벗이 없는 적객. 화자가 벗이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는 처지야. 공양의 제비로다. 자, 제비가 저기 그 처마 밑에 둥지를 튼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내 처제 제비는 나의 친구인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느니 제비입니다. 자, 유배지에 외롭게 지내고 있는다. 그런데 제비를 보니까 제비가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추론해 볼 수가 있어. 마지막에 내 풀어낸 시름은 시름 세모쳐. 아, 제비가 지금 하는 사설은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처럼 근심 걱정 많은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비가 동일시되고 있는 소재로 나와 있으니 제비가 뭔가를 막 지지배배 울고 있는 것은 너도 나처럼 시름이 많구나. 나처럼 근심 걱정이 많아서 하루 종일 그렇게 지지배배 짖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유배 생활의 외로움과 시름을 제비를 통해서 느끼고 있다. 그래서 3장에 나와 있는 제비는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 4장에 나와 있는 제비는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 다음 5장입니다. 인간의 유정한 것은 자, 정많은 벗, 명월밖에 없다. 벗 동그라미 치시고 명월에다 화살표 치세요. 화자에게 남은 진정한 벗은 명월밖에 없어. 한양에 있을 때도 명월이 떴거든요. 근데 이 멀리 한양 밖으로 쫓겨나온 유배지에서도 달이 떠 있는 거야. 너는 변함없이 내 곁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진정한 벗. 천리를 멀다 안 하고 간 데마다 날 따라온 거예요. 변치 않고 나를 찾아준 반가운 예번. 유정한 법, 반가운 법과 다만 냉가하노라. 냉가하노라, 너인가하노라. 너 누구? 유정한 법, 반가운 법, 명월. 자, 그래서 명월, 자연물을 의인화시켜서 내 곁에 아무도 없지만 나의 곁을 지켜주는 진정한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자, 명월을 통해서 그럼 뭐하고 있겠니? 시름을 달래고 있겠죠? 여기 나오는 명월은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야. 자, 설월의 매화를 보고, 자, 매화는 언제 피냐면 겨울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봄이 됐나 매화가 폈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눈이 내려도 매화는 꽃이 피어요. 찬바람이 불어도 매화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매화는 그 모진 추위를 다 이겨내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군자의 절개를 나타내는 자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있던 매화는, 규현가에 나와있던 매화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고 했어. 여기에서 나오는 매화는 임금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어. 이 매화에 있는 향기를 모아서 임금에게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매화꽃의 향기는 화자의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화자의 지조절개를 매화꽃의 향기로 표현을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화자의 마음을 후각적 심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린 거야.
알았지? 자, 매화 향기 모아서 어즈벌 호접이, 호접은 임금입니다. 이 향기를 알면 화자가 보내는 이 향기를, 매화 향기를 나의 마음이라고 알고 호접, 임금이 알아주면 내 마음을 알아본 임금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내가 사랑했던 충신을 저 멀리 유배지에 보낸 임금도 마음이 아파서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담겨 있고, 그러려면 나는 임금에게 어떻게 해야 돼? 변함없이 충심을 다해야 돼. 그래서 변함없는 충심을 나타내는 매화향기. 됐죠? 자, 33쪽 1번 감각적 동그라미 치세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나오면 심상이 많이 쓰였겠구나. 근데 답이 1번이 아니야. 이유는 옆에 예찬 X. 대상을 예찬하는 게 아니고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변함없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매화. 제비가 지지배배 울고 있는 소리. 청각적 심상이에요. 제비가 하는 사설은 화자가 풀어내는 시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화자의 근심 걱정을 제비의 사설에다가 표현을 했어. 청각적 심상.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제비의 모습. 무슨 심상이야? 시각적 심상이야. 자유롭게 날고 있는 제비를 보니까 외로운 자신의 처지가 더욱더 부각된다. 이렇게. 다양한 감각적 표현은 맞지만 예찰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의문형 어미 동그라미처럼 화자의 정서 강조. 뭐 찾으라는 거야? 서리법 찾으라는 거야. 서리법 어디 쓰였다? 1년의 2장, 1년의 중장. 효제충신 또 있는가? 효제충신 없다. 효제충신 말고는 없다. 강조. 그 다음 대상을 의인화했다. 제비. 영탄적 표현으로 감정 표출. 동그라미처럼. 영탄적 표현으로 감정 표출하는 거 고전문학에서 겁나 많이 나옵니다. 종교람이 적으세요. 뭐뭐 하노라, 뭐뭐 하노라, 뭐뭐 로다. 다 영탄적이야. 자, 영탄적 표현을 쓰는 걸 영탄법이라고 해. 영탄법. 감탄형 종교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게 구나, 알아, 이어, 구나, 했구나, 뭐뭐 이어, 예뻐라, 이런 알아어라. 그리고 여기 나온 거 하노라, 로다, 하노라, 로다. 이런 거 쓰이면 다 영탄법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의 관습적 의미. 동그라미처럼. 관습적 의미는 오랫동안 반복해서 쓰니까 습관적으로 굳어진 표현이야. 관습적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관습적 상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얘기했지. 사군자, 소나무, 지조절개, 해, 달별, 임금, 남산, 한강, 장안, 임금 계신 곳, 한양. 이게 다 관습적 상징이야. 비둘기 평화 이런 것도. 자, 4번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자, 문학작품이 나오면 보기부터 꼭 먼저 읽으세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이 시조가 지어진 배경이 나오거나 또는 이 작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읽고 작품을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자, 선조가 승하하고 왕이 계승하고 난 다음에 인목 대비 폐위를 결정을 하니까 반대 상소를 올렸던 충신들은 전부 다 유배지로 처하게 되는데, 자, 셋째 줄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유학자로서의 명분에 의한 것이었다. 줄치시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충절. 아, 이게 이 작품의 주제구나. 생각하고 이 작품을 해석하시는 겁니다. 모의고사 풀 때도 반드시 보기 먼저 보고 모의고사 푸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반대상소 유교적 명분 나타나 있고요. 2번 정적 제거 작업 어떻게 표현했니? 소나무를 부근, 날랜 부근으로 모두 베어냈다. 정적 제거, 비판, 동그라미. 임금의 은혜로 다시 재등용되기를 바라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 매화향기 보면 임금이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다시 생각해 주겠지. 그 다음 리을에서 반대상소를 올린 자신의 행위 회한 X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사내의 대장부로서 유학자로서 선비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야. 회한 X. 그 다음 5번 변함없는 충절 동그라미. 자, 2번 별표 치시고 2번 문제가 모의고사 유형 문제고요. 최근에는 내신 문제도 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3번 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34쪽에 시조세편 한 판을 정리하겠습니다.